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정말 요즘 증시를 보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 같습니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많이 올라온 건 좋은데 오름세 속에서도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고, 코스피죠. 종합주가,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IMF가 온 것 같은 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 대형주들은 아마 지금 현재 가치 평가를 본다면 아마 진짜 IMF 수준 같습니다. 뭐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하는데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많이 저평가 영역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인데, 오늘 어떠한 코멘트, 어떠한 전략 설명을 할지 귀쫑껏 세우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니까요, 2062, 2063포인트 어지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닥은 776, 뭐 이것도 며칠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5일2평을 종가상 이탈할지 안 할지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선물 같은 것도 247.10인데 247점 땡땡이라는 자리는 기억하실 거라고요. 이 진짜 시황을 통해서 보셨다면 247점 땡땡, 248.00 요 공간이 힘싸움의 자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 이렇게 다 우리나라 지수 움직이는데, 오늘 뭐 수급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뭐 양대 기관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오로지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나요? 예, 조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미결이 증가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럼 미결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격 하락 압박받으면서 미결이 97,000개까지 다운됐다가 어제 오늘 미결제가 선물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일단 붙이는 힘이 나오니까 약세적인 흐름을 어제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코스피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를 보시면 잠깐 보도록 하죠.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최악과 기저효과예요. 어제 제가 GDP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GDP 발표되는데 이거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발표치 그래서 어쩌라고, 0.3% 나쁘게 나왔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실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데 오늘 저의 해석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정책, 이건 또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건설주에 부정적 영향을 바로 미쳐주고 있는 거죠. 이자만 내고 있던 거 원금 갚으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할 얘기 상당히 많은데요. 한 번씩 해보도록 하죠. 환율. 현대차 오늘 이게 좀 빨라요. 반등 시점이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어떠한 기준점으로 좀 활용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세실업까지 원화의 약세의 수혜주로서 영원 무역하고 한세실업까지 또 같이 오늘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부채 얘기는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건설주의 긍정이겠냐? 부정이죠, 당연히. 예. 당연히 부정적인 건데,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요. 예. 팩트적으로 기사들 나온 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제가 뭐 지금 정책에 대해서 노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젊은 층들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표현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소비가 위축되지 않겠어요? 소득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래, 이번에 안심대출 그런 거거든요.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니들 빨리 갈아타. 저금리로 해줄 테니까, 고정금리로. 그 안에 혜택 받은 일부는 있는데,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층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 잠그면 나쁘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니까. 예. 각자 도생해야죠, 뭐. 예. 부채, 각자 가계부채 줄이는 건 가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던져주는 거라고 하면 좋은 신호인 건 맞는데 이게 증시나 어떤 경제상으로 본다면 이자만 냈던 게 원금까지 더 내야 되고 그런 압박이 온다면 소득이 증가한 상태에서 오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줄이겠죠. 뭐 애들 예체능 학원 보낼 거 줄이거나 밖에 나가서 외식 2번 할 거 1번 줄인다거나 뭐 소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건설주는 당장의 심리적 영향이 있는데 건설주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생뚱맞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뭔가 상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쪽은 영호남 쪽은 영남 쪽이 정확히 얘기하면 뭐 아주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의 심리적 영향 분명 미칠 거는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 부분이 가계부채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향후에 소득이 증가되면서의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설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 결국 소비 자체에 위축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우리나라도 옐런이 계속 얘기하니까 선제적 대응은 안심대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각자 도생해라.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정책해서 그동안에는 싼 이자로 했으니 기업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그렇고 부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 올려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인의 책임인 거죠. 어쨌든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 건설주만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 또 하나 잠깐 더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민간 분양 쪽 계속하고 있다고요. 공공 쪽은 정책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 쪽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에 과연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여부 중요하고 해외 수주가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이란 쪽이 이제 핵협상 타결돼서 그쪽도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로서의 해외 수주가 증가해진다면 건설 쪽에는 오히려 이 뉴스는 단기적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주 모멘텀에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GDP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GDP 뉴스는요. 오늘 뭐 다 아침부터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예상치보다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 1년 예상치 해외 기관대 2.7% 제일 낮은데 2.4% 잡았거든요.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분기가 0.3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오늘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손 들어 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오늘 같은 날 한국은행 가서 딱 이 속보치를 보셨어야죠. 보여주시죠. 보시면 거기에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자료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2011년도부터요.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 보시면 다 0%대입니다. 1%대를 넘어선 적은 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새 부대가, 새 항아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 해서 2014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로 봤는데, 딱 그때 한 번, 2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0%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성장 얘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잘 보시면 뭘 느끼실 거냐면, 퐁당퐁당이에요.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누나한테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몰래 돌을 퐁당퐁당 던지는 것처럼 퐁당퐁당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걸 우리 증시에, 원래 GDP 성장률하고 증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계가 뭐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분기별 성장률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관계가 밀접하다?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어떤 설명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GDP 이번에 최악이다 이거죠. 0.3%면 최악이에요. 그러면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최악일까요? 금리도 인하했고 추경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추경 얘기는 또 갑자기 국정원 얘기가 터지는 바람에 뭐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만 하겠죠. 처리를 해주겠죠. 지연되는 거지만. 그렇다면 경기부양카드 또 내밀었으니까 설마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안 좋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분기에 뭐 1%, 2%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2분기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기저효과였던 반등을 본다면 증시는 최소한 다시 반등의 상승을 보여줄 힘이 있는 거고, 시장 상황이. 아니야. 결국 이거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 있고 아주 안 좋아 라는 미래의 어두운 걸 계속 본다면 3분기 증시가 좋겠어요? 2000포인트 깨지고 확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오늘 중대기로에 서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은 어떤 거냐면, 저는 해외 기관에서도 하향치를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3% 중반은 못한다 하더라도 2% 중반에서 3% 초반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기가 최악이 나온다면 3분기는 최소한의 기저효과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오늘 해석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오늘 정말 중요한 힘싸움의 가능성과 새로운 시각이 또 보이는 거죠. 증시 다음 거 보기 전에 현대차를 좀 볼 겁니다. 현대차의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움직이나요? 네, 이 현대차가 오늘 올라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타이밍보다 좀 빨리 올라와요. 뭐 올라오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122만 2천 원이 깨졌으면, 깼다가 올라왔으면 했는데 아직 안 깨지고 거기 가운데 있잖아요. 자, 현대차 4.58%, 113만 7천 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환율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심리적인 환율 효과. 기관들의 수급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종목을 좀 드릴 건데요. 현대차 먼저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이 가격의 기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뿅 하고 나옵니다. 이 거래량 터진 거 있죠. 6월 달에.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15만 1,500원입니다. 그럼 지금 반등에 혼자서 빠른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죠. 최대 거래량 터진 자리 15만 1,000원. 저 가격대까지 만나려고 용 쓰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아닐까. 빨리 올라올지 또 눌렀다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다시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간다 이렇게는 표현 못하겠고, 일단 단기적인 포인트는 요 정도까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에서 잠깐 하나 보면 오늘 뭐 빠지잖아요. 현대산업 지난번에도 8만 원에서 걸려서 거래량 터진 다음에 변동성이 있다. 얘가 주도주란 말이에요. 건설주. 근데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본다면 그 LG하우시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어디 갔죠?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이 수렴 보셨죠? 팍 나왔다도 다시 수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이 안에 수렴해서 또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또 하나 보겠는데,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제가 얘기한 몇 가지 중에 월봉상 3연봉, 3연봉이 나오면 한 번은 반등 나오는 월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아직 7월달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모르겠죠. 반등이 자꾸 나올 자리인데, 근데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한 번은 나왔는데 전저점을 깼다 반등 나올지 이걸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보여주니까 애매합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깨졌다. 근데 오늘 현대차가 올라왔다. 그러면 의미 있는 반등으로 서로 볼 수 있겠는데 얘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워요. 얘가 뺐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같이 현대차랑 돌려줄지. 하지만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선은 137만 원이 저항점이라는 거. 돌아서 올라온다면 125만 원, 127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타날 때 중요한 의미 있는 반등의 반전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겠죠.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수 큰 걸로 가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한번 볼게요. 한세실업 깜빡했네요, 제가. 한세실업 영업무역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나 올라가나요? 네.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을 보도록 합니다. 이거 현대차가 나왔고요.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입니다. 네. 네. 한세실업은 한 지금 3%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영업무역은 11% 정도 올라갑니다. 워낙 약세에서 수혜주라고 이제 이슈화가 좀 되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군들을 이제 보면,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대응의 관점, 어떻게 볼 거냐. 오늘 대응 관점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박스가 기나긴 박스를 거친 다음에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적인 힘이 세다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확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계속 신고가의 흐름을 오늘 입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눌림목 자체는 바로 전고점 44,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날 7월 20일 날에 양봉의 저점이 42,900원인데 이것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의 파동도 여전히 살아있다. 단 이 자리가 깨지면 변동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지수 상황으로 갈게요. 오늘 지수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숲을 보자 그러잖아요. 이 중기적인 전략 시황을 어제 이거 보여드리다가 마무리 다 못 졌는데 아까 GDP를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분기별 2% 3%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길 바라요. 정말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도 드리고 있고 시황을 보면서. 왜냐하면 시황을 볼 때 좋은 쪽을 봐주면 좋아해요. 칭찬을 받고. 근데 나쁜 쪽을 봐주다가 그게 나쁜 쪽이 맞아버리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이라도 지금처럼. 그러면 박수를 못 받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해드리니까 이것이 진짜 시황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측한 대로 설명해드리고 또 그렇게 흘러가면 그대로 인정하고. 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증시는 과거 일본 증시와 유사한 흐름의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거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 추세 흐름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예요. 만일 3분기에 기저효과가 나온다면 이 지금 자리에서 240대에서 싸우다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정점 찍고 더 미래가 더 좋아. 내년도 더 좋아. 정말 상식적인 사회야. 정말 좋아. 비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가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가다가 다시 꺾이겠죠. 그게 266대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 기저효과가 나와서 반등의 힘이 한번 제대로 나와줄 건지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요.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좋을 거 없어. 뭔가 이상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인 것 같고 불안해.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 그러면은 밀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아주 중대기로 서 있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하셨잖아요.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다. 정말 증시에도 골든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이 일본하고 유사한 흐름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은 사회 인구 변화도 그렇고 또 하나는 증시도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일본의 증시 상황을 쫙 펼쳐보시면요. 정말 기나긴 박스였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또 하나의 분석. 오늘 그럼 아까 기저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본다고 했지 않았냐. 지난 17일 날은 상단 체험이면서 불안하다, 찜찜하다, 눌림이 보인다, 여전히 수렴이다,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5일째 돼가지고 정확히 목요일 날부터죠. 목, 금, 월, 화, 수. 오늘 금, 목. 6거래 만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싸움터 그래 한번 내가 쥐 터질 테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물어버리자. 할 만한 자리가 오늘 자리 때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 자리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GDP를 보시면 퐁당퐁당 누나몰래 도로던지자처럼 희한하게도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차트랑 저점 영역대가 분기별 최악일 때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 자리 이거 제가 좀 가야 되는데 확대를 해주시면 저때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리고 아래로 밀었다가 확 올렸거든요. 2013년도 저점 때.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본 건 그거죠. 제가 지난주에 본 거는 지난주 양봉 주봉상 나왔을 때 이 양봉은 한 번은 무조건 훼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고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 왔는데 이 양봉을 훼손하고 이탈해서 밀려서 전저점까지 깰 거냐 이번 8월 옵션 만기에 아니면 훼손시켰으니까 지난번처럼 2013년도처럼 여기서 빼낸 척 흔들다가 다음 주쯤에 이번 주 아래꼴에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밀릴 수 있는데 하여튼 다음 주쯤에 마지막 한 주에 급반전 양봉이 나와서 5주이평의 종가를 올라타느냐 기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는
고점에서 매도 관점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매도 관점 했던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에서 신규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래 밑져야 본전이야. 전저점 깨지면 다 죽는 거니까 한 번 마지막 도전해봐 라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걸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죠. 어제도 얘기했던 자리인데요. 지금 이제 딱 양갈래예요. 보시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가능성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대밀리는 게 있는데, 지금 자는 치열한 248, 247은 무조건 지지 리바운딩 가격이고 싸움 자리거든요. 전략합니다. 이제 전략. 이 전략을 제가 왜 이번에는 회기 자리로 한쪽으로만 밀어붙이지 못하냐면, 정말 장중에 변화무쌍할 거고 뭔가 빠르게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략 1, 2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 뭐 지난번처럼 괜찮아요 받으세요 12,000원 옵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1, 2, 3차 올라옵니다. 이런 전략을 세워둘 수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제가 뭐 라이브에서 장중이라든가 어떤 의미 있게 직접적으로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런 중간중간 스티드 나와서 출연할 때는 오늘 이 구간에서는 전략 1, 2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1, 2 보시면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2번. 지난번에 여기 고점에서부터 제 시황을 듣고 매도를 했었던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지금 힘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래로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반등 나오는 척 했다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도 가능하고, 또는 몰라 청산해서 수익 청산할 거야 하셔도 좋고. 근데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전고점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갔다 하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전고점 전에 250점 땡땡을 돌파하면 리스크 기준, 이거 뭔가 이상해. 내려갈 듯 했는데 안 내려가고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매도 유지도 가능하고 청산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설명드릴 게 많은데 여기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옵션에서 외가죠. 완전 풋 외가를 왜 미결제가 0.01, 0.0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할까? 또 하나, 막둥이가 그렇게 미결제가 증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수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는 걸 일단 그 힘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 62편과 120편 데드코스 나왔으니까 당연히 힘의 균형에서 하락 파동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아직도 아래의 힘이 쏠리는데, 그럼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거 1번이에요. 매수 관점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 해보자 라는 싸움. 뭐냐면 247하고 48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데, 한 번 더 보면 246하고 44 사이에서 온다면, 안 오면 247일 거고요. 만약 한 번 더 온다면 246, 44인데, 이 자리에서 또는 247자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 준다면 249.50을 돌파했을 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249.50을 돌파했을 때는 내려가려고 했던 공포스러운 하락의 심리가 바뀔 수 있는 1차적인 중요한 시점이에요. 249.50을. 그러면 그때는 또 돌파에 따라가는 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매수 관점 유지하려고 하는 분은 절대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스크 기준점은 전저점 깨지면 괜찮아 언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이 1번의 전략은 리스크 아웃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1번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분에게는 목표의 가능성은 어디냐? 그러면 전고점을 넘는 요 갭을 메우는 가능성까지. 그리고 이번 옵션 8월 옵션 만기 안으로 저점과 고점 반드시 벗기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 양매수를 무조건 하셔도 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자, 전략 1, 2, 이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잘 대응을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